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힘이 약하긴 합니다만 미증시나 유럽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고하게 버텨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전문가님의 종목들 오전 1시간 동안 급하게 올라준 종목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전문가님에게 확실하게 시장 대비 부탁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입니다. 9월 시장 사실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 금리 인하, 그리고 국내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기사 속에서 증시는 9월 달에 항상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시장도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사들 보고서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일 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저는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장에 대한 대응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조정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유럽 시장도 조정이 좀 나왔죠.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프랑스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엔 영국이라든지 독일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유럽 쪽의 흐름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해서 관세가 불법이라는 결정이 좀 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관세 부과가 불법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면 지금까지 부과했던 관세를 미국은 모두 다 돌려줘야 됩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상태를 봤을 때 모두 다 한꺼번에 돌려주기에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국채 금리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시장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 대한 흐름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국채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에 대한 움직임 전반적으로 제가 빠르게 업데이트하면서 시장 상황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미국 시장도 볼 때 일단은 먼저 증시에 대한 하락과 상승을 볼 것이 아니고 지금은 미국의 국채 금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국채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들 한번 제가 제대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물 쪽에서도 특히나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하방에 대한 압력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과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금액 자체는 크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나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 전반적으로 장중에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종목의 선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는 순환매 속에서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한 부분,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 모멘텀이 충분히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제가 제시해 드렸던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목표가 한번 체크해 드렸고 목표가 달성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시장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카본이 가지고 있던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개별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는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카본과 관련돼서 한국카본과 같은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1일 날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 어제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죠. 물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불안해서 사실 매도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한다라면 그 개별적인 보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사실 매도할 이유는 없었죠. 이 부분도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반등 구간이 나오면서 수익 구간까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얼마만큼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가치를 얼마만큼 가져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한 이슈, 사실 실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이슈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실적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 전략들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구간, 지수의 상승 구간이 나오지 못했던 만큼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중요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수익 한번 만들어 드릴 텐데요. 확실한 전략과 함께 좋은 종목으로 오늘도 수익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방과 하방의 압력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하지만 9월 시장 상승할 수 있는 이유들은 존재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방향키를 탐색하고 있는 우리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지수와 상관없이 올라줄 수 있는 종목들 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의 이슈와 섹터들 만나볼 텐데요. 가장 먼저 실시간 섹터 상황부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빨간불을 켜준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수 대비해서 이 섹터들을 살짝 공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LCD 디스플레이가 빨간불 켜줬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그 기대감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자율주행, 2차 전지, 의료 AI까지 일제히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섹터 안에서도 올라주는 종목들만 올라주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이 섹터의 상승불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 함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슈와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특히나 개별 종목 장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 안에서도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이 섹터와 종목들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부분들 공부해 볼까요? 자, 최근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상승을 이끌었었던 섹터들 그리고 눌려서 지금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섹터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조선기자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조선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로봇주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로봇 자동화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전략들 한번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로봇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로 원전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반등 자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인 전략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방산 쪽에 대한 저가 매수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로템
아이템 같은 경우에 바로 상승 구간 나오고 있죠. 그만큼 전략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관련돼 있는 부분 한번 체크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기자재와 관련해서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상승을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스가 프로젝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수주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선과 관련해서, 특히나 조선기자재와 관련해서 좋은 움직임 당연히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무풍의 기자재까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기사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장 대비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만큼 눌리는 구간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8월 29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전고점 라인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상승이 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고점 라인을 형성하고 빠르게 좀 눌리는 구간도 나왔는데, 오늘 재차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분이 워낙에 가파랐기 때문에 조금은 목표 구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서 수익을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끌고 길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가를 조금은 짧게 가져가시면서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관점으로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구간에서도 저는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만큼 HJ중공업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오리엔탈 전공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29일 날 제가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재차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움직임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상승 자리가 강하게 나왔죠. 특히나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최고가 라인까지 좀 달성을 했는데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신규 진입 자리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눌리는 구간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탈 전공은 처음 제시해드리고 나서 수익 가져갔고요. 두 번째 매수 진입 자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신규 매수 진입 자리 저와 함께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도 당연히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 높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지만 기술적인 구간에서 눌리는 자리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진입할 자리 한번 받아가 보셔야 되겠죠. 제가 두 번의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세 번에 걸친 수익 구간 신규 매수 진입 시점에서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오리엔탈 전공과 관련해서 제가 신규 매수 진입 자리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 지점에서 한번 매수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보유하고 있다라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수익 확보하시고 저와 함께 더 좋은 자리에서 3차 매수 진입 자리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SP도 마찬가지죠. 조선기자재와 관련해서 오리엔탈 전공과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37%의 수익 구간 가져갔고 8월 29일 금요일 날 제가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나왔다라고 생방송에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KSP도 오리엔탈 전공과 마찬가지로 상승 후 하락, 그리고 재차 상승 구간이 나왔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수익을 실현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신규 매수 자리를 저와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 조선기자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종목별로 조금은 전략을 달리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수익을 조금 더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변동성 구간 나오고 그리고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종목에 맞춰서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수를 하신다면 확실히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와 관련해서 특히나 조선주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를 하되 개별적인 종목에 맞춰서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확실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제 진입 시점 제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와 난 관심이 있다라는 분들 지금 한번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들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계속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기자재 마스카 프로젝트의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와 단기적인 전략 모두 챙겨드렸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내 성향별로 맞는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로봇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로봇주가 아무래도 단기간에 관심을 시장에서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매매할지 이 부분 좀 긁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점이 나왔다면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로봇주는 그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 업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자동화, 로봇 공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성장성 당연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인건비보다 로봇이 초기 비용은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결국엔 길게 운영이 되었을 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확산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결국엔 공장에서는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주들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렸던 로보티즈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는 그 종목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사실 이슈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하락폭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보고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가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자금까지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로 인한 오버행 이슈는 악재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로보티즈와 관련해서 유상증자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력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로보티즈 8월 26일 날 제시를 해드릴 때 고점 라인을 당연히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만 눌리는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하락 구간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사실 이 구간이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반등 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구간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고점 8월 26일 날 고점 라인을 바로 돌파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추세 하단 특히나 21선 라인에 있는 9만 원대 초반대 가격에 오시면 매수 진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입을 하기보다는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로보티즈도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로보티즈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전략들 진입할 시점이 왔을 때는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로보티즈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당연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주들의 대장주라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도 로보티즈도 좋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상반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리는 구간 후 횡보 구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로봇주들의 상승, 사실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 상승세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직까지 횡보 구간에서 저는 횡보 구간에서 상승 자리가 나온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횡보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왔던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곧 상승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좋은 상승력을 그리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방송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강조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 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로봇에 대한 성장력을 가진 종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로봇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로봇도 7월 31일 날 제가 자주 말씀드리던 종목입니다.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충분히 주목을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반등 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온 구간이 있었습니다. 횡보하는 구간에서 추세 이탈로 봐도 되는 하락 구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반등 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는 상승 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은 위험한 구간을 빠르게 극복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로봇주들에 대한 부분 클로봇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로봇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도 저는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클로봇은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로보티즈는 눌리는 구간에서 21선 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장성을 있는 부분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는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좀 어려운 구간, 개별적인 종목에 맞춰서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세 가지 종목 조금은 다른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으로 진입해야 될 부분, 추가적인 부분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로봇주들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수익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9월 시장. 앞으로 성장주에 지금 꼭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 성장주가 될 종목, 바로 로봇주인 것 같은데요. 나는 9월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소외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부터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로봇주들 체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원전은 앞서서 이제 반등의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말도 많고 이 탈도 많았던 원전,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전 원전주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수주권을 생각을 해보자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관련된 계약권, 만약에 수주권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도 저는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글로벌 국가에서도 원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러브콜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자 기사에서는 필리핀
채팅까지 원전에 관련해서 러브콜이 좀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주권과 함께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일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 자리를 잡아가야지 다른 원전주들도 동반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를 볼 때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8월 28일 날 제가 추가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때, 자, 저항선 라인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 눌리는 구간에서 재차 상승 구간, 재 진입 시점을 한번 잡아가 보자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상승 구간이 좀 나왔고 횡보 자리에서 악재성, 계약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 부분이 나왔고 저는 그 구간에서 매수 시점이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기술적인 매물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저점 이탈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다. 추가적으로 빠르게 반등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6만 원대 초반대 라인에서 점차 지금은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구간에서 반등 구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량에 동반을 하면서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일단 6월 30일 날 있었던 고가 라인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은 시총이 좀 커진 만큼 지수가 눌리는 구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지금부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조정 어느 정도 되었다. 매수 시점을 한번 슬슬 잡아볼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으로도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매수 여력이 100%가 가지고 있다면 모두 다 매수하라는 것은 아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으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진입하신 분들 오늘 구간에서 좀 수익이 좀 나고 있었겠죠. 단기간에 수익을 확보하고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매수 진입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상승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한전 KPS도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자리 그리고 단기의 상승으로 따지면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눌리는 구간을 더 강하게 받았던 만큼 그리고 확실하게 120선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이 자리는 지지선 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 나오게 된다면 강하게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한전 KPS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KPS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 자리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도 매수 관점으로 볼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121선 라인에 지지선 라인 있고 전 저점을 깰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상승으로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한전기술도 현재 가격으로 매수 진입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고 거래량도 조금은 줄어든 만큼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순환매 속에서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인 만큼 원전과 관련된 종목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원전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긍정적인 시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3가지 종목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이슈까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매수 시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원전 종목들 점검해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며 담아보셨던 분들은 오늘의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나도 이렇게 종목의 좋은 자리 그리고 종목별로 전략 잘 세워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본질적인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이 자료집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 들어오셔서 신청만 하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님의
전문가님의 이 자료집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의 급등주들을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생방송에서 공략해 주시는 종목 하루에 딱 2개밖에 없는데요. 올라주는 종목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리뷰 부탁드리고 싶은 종목이 정말 많은데 그 안에서도 오늘 집중하면 좋을 종목 딱 3개만 골라주시죠. 네, 생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1차 목표가 달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계속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별로 저평가에 대한 부분 실적 상승이 나오다 보니 계속해서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뷰해드릴 제 하이라이트 종목은 오스테오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용 기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져가고 있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보니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확실한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주가 흔들리지 않고 상승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22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사실 그 기간 동안 지수 흐름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상승 자리를 나오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죠. 12%가 넘는 수익 구간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상승 추세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스테오닉을 가져가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신 분들 그리고 혹은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 상승 나왔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싸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보되 눌리는 구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신규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좋은 수익에서 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나는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싶다라는 분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신규 진입 한번 자리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대양전기공업도 제가 7월 18일 조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까지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30%가 넘는 수익 구간을 가져갔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7월 18일 부터 30%가 넘는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자, 중간에 눌리는 구간도 나왔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좋은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기회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눌리는 이 구간 정확하게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재매수 시점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추가적인 매수 신호와 함께 다시 한 번의 좋은 수익을 만들어낸 게 대양전기공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당연히 제가 오픈 채팅방 혹은 생방송을 통해서 재매수 시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인 만큼 이렇게 재매수가 충분한 시점 저와 함께 가져가 보신다면 한 번이 아닌 2번, 3번에 걸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날 제시를 해드렸던 JVM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JVM이 상승이 나왔었던 모멘텀 약국 자동화 전문 기업 약을 자동으로 걸러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완성을 하는 장치를 이 업체가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로봇 자동화가 굉장히 시장 이슈가 되고 있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보자면 로봇 자동화와 굉장히 밀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실적 부분과 더해서 성장 모멘텀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눌리는 구간에서 재차 상승 구간이 좀 나오고 있죠. 저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자동화 부분만 빼고 보더라도 실적만으로도 추세 상승이 가능한데 사실 로봇 자동화 관련된 밀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VM은 아마 수익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재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 더 생긴 만큼 강하게 상승 구간, 그 구간 속에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제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 매수 시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도 3가지 종목 리뷰를 해드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높고 저와 함께 제 매수 시점 잡아보신다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저와 함께 추가적인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에 3가지 종목도 리뷰하고 돌아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가 담은 또 다른 종목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생방송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생방송 말고도 공부방에서 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 챙겨주신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도 좋은 상승 봤기 때문에 리뷰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오늘 살펴볼까요? 네, 생방송 1시간이 조금은 짧죠. 정규장 시간은 길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체 거래소까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14일 날 제시를 해드렸던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 구간이 좀 나왔죠. 관련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4거래일 만에 18%가 넘는 상승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이 나왔고 8월 11일에 제가 재매수 이 부분은 생방송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리뷰 시간에 다시 한번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그리고 2번에 걸친 수익을 완성을 했을 텐데 지금 시점 3번의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시장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된다면 바이오주들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보로노이도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 시점이 나온 만큼 지금 시점에서도 진입을 해서 좋은 수익, 3번째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건 검색기를 제공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선 조건 검색기로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종목은 생방송에서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한번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기법 자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은 매수 시점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종목과 함께 확실한 매수 시점, 기법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좋은 종목은 저한테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법 자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수익과 함께 주식의 실력을 늘려 드릴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릴 테니까 기법 자료 꼭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서 있었던 종목까지 리뷰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종목들 이렇게 매수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방송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매일매일 본방사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공략주들이 있었는지 상승률 상위 탑5 종목들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코너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에 있고 이 시장과 상관없이 이기는 종목들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이 확실한 종목들, 개별 종목을 정말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이 그럴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확실한 실적 성장을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바로 공개를 해드리면 KH바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폴더블 폰 판매 호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로도 확인을 했고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에서도 보시면 전년 대비 34%나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확실한 실적에 대한 부분, 성장에 대한 모멘텀, 실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KH바텍은 소형 정밀 다이캐스팅 부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폴더블 폰의 힌지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분기에 매출 34%, 영업이익은 무려 121%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에 대한 이유 말씀드린 대로 폴더블 폰에 대한 힌지가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87%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 시장과 상관없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애플도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힌지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KH바텍에 대한 성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은 1.1배라고 한다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최근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눌리는 자리가 나왔던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꼭 매수해야 되는 확실한 기술적인 매수 자리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전혀 부담이 없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 기대가 크고 기술적으로 매수 자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재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2,61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 14,2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전고점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현재 매수 한번 해보시고 확실하게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바로 KH바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제한 주셨고요. 목표가는 14,250원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관없이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종목이 또 어떤 급등이 포착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빨간색으로 바꿔줄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에 힌트가 있을까요? 실적 성장과 함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오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관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북미 기반에서 오히려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들 사실 2분기 실적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전년 대비로 16%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지금의 저평가 구간에서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로봇과 관련해서 개발 MOU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에서 로봇과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더해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이고요. 2분기 매출은 11% 그리고 영업이익은 1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제적으로 고객에 대한 다변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자동차 업체들 현대차나 기아차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고객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저는 지금의
이상의 저평가 구간에서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 원가율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영업이익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볼 때면 굉장히 좋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9배밖에 되지 않고 PBR은 0.6배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승 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35,0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 매수해도 되고, 하이라이트 종목명과 목표가 중요한 이 부분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목표가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